잠깐만. 뭐야? 옷 똑같아. 어? 아니 벗어요 위에 거. 오늘 쌍둥이로 가게. 벗어 빨리. 아예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똑같다니까? 아예 똑같은 옷인데요? 네, 완전 똑같아요. 아니. 다르다는 걸 뭘 똑같으면 되지. 약간 자꾸 똑같다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어제 제가 그 한국 일한 전에 잠깐 왔어요. 커피 사들고.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 인스타에 강제 야근이네. 왜냐면 이제 축구를 해야 되니까 그거 끝나면 또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그 인스타를 보고 일산에 방송 있어서 넘어가기 전에 커피 하나 사갖고 그냥 좀 힘내라고 해야겠다 하고 커피 8개 사서 왔어요. 네. 이 자리에서 잠깐 보고 왔어. 부버지님하고 우리 쪼 형님 있는데 그쵸. 와 진짜 숨 막히더라 진짜. 어땠어요? 와 이게 뭐가 막 그 냉기가 막 흐르고 아 그래? 막 전기가 흐르고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이고 막 얘기하면 이쪽에서 안 받아주고 막 여기 얘기하면 막 뭐라 하고 막 와 진짜 제가 한 10분 15분 있었거든요. 네. 나 솔직히 더 있다 갈 수 있었거든 시간이. 나 간다 그랬잖아. 나 진짜 나갔어. 궁금하다 나. 소개팅도 아니야. 알겠다. 거의 이건 소개팅도 아니고 소개팅인데 둘 다 첫 만남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리고 두 분이 극단이에요. 비슷한 부분은 뭐냐 유일하게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한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유형도 극단이야. 한 분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출하고 싶어서 엄청 말씀하시고 네네네. 한 분은 그냥 줄줄 나와. 뭐든지. 그 문성형 표현에 따르면 인간 군상의 양극단에 있는 둘이 만났다 어제. 야 근데 어제 있잖아요. 제가 잠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말이 없어. 서로 말이 이제 없어. 서로 이제 보는 거구나. 얼마나 그래서 우리 중계하고 이러면 거의 안 쉬잖아요. 말이 많잖아. 근데 말이 없고 누구 한 명이 말하면 그거 반기를 들어.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들어. 그럴 때만 말해. 오호. 얘 얘기가 막 싫으면 막 그때 얘기하고. 유튜브 가입이 떴어요? 이제 멤버십 가입이 떴나요? 네네. 예.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네. 예, 저희가 또 함께 키워가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월드컵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네. 경기 자체는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이탈리아가 뭐 점유율 66%, 슈팅 32번. 북마케도니아는 슈팅이 고작 4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경기 차이였긴 했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압도적이어야 되죠. 네네. 그리고 이 경기 자체도 보면 이 북마케도니아가 이미 득점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이 경기는 우리가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거다. 무조건. 걸어 잠그고. 어차피 우리가 이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네. 굳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정말 다 내려선 상태에서 너무 충격이야. 경기를 했고 네. 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슈팅 숫자부터 한 8배 차이 나요. 네네.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90분 내내 이탈리아의 그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격을 안 했다. 거의 뭐 공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수비만 하겠다. 자, 네. 지금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 슈팅 차이를 기록했는데 이탈리아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단 하나처럼 느껴져요. 공격력. 맞아요. 골을 못 넣으니까. 이 이탈리아가 이 공격력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스탯만 살펴봐도 슈팅이 32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6개. 32개. 네. 32개 중에 일단 한 골도 못 넣은 것도 문제인데 그 32개 중에 16개가 마케도니아 선수들의 몸에 맞은 슈팅입니다. 32개 중에 16개가 수비 몸에 맞았군요. 그냥 이제 수비가 모여있는 곳에 그냥 슈팅을 했다는 거죠. 목적 없이. 그 절반이 그 정도고 네네. 그리고 이 남은 16개 중에 네. 11개가 골문 밖으로 벗어난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은 이제 단 5개. 음. 그런데 이제 마케도니아의 유효 슈팅이 4개거든요. 네. 그렇다면 슈팅 숫자는 8배 차이 나는데 유효 슈팅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단 결정적인 찬스도 얼마 안 나왔고 네네. 그냥 실속이 없는 축구였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격해봐라. 네. 어차피 너네 공격력 약한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이탈리아가 언제나 이렇게 탈락을 할 때 네. 수비하는 팀들, 팀마다 상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의 안 좋은 상성이 뭐냐. 우리보다 못하는 팀들, 좀 전력이 약한 팀들인데 엉덩이 뒤로 쫙 빼고 걸어 잠그는 팀들. 박스 안에 모여있는 팀들. 왜냐면 공격력이 약하거든요. 강팀이라고 불리기에. 그렇죠. 근데 강한 상성은 뭐냐. 네. 우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팀들이 공격을 해올 때. 왜냐면 우리 수비 강하니까. 네네네. 이탈리아는. 그 이제 상성이 있는데 오늘 아하. 이 북마케도니아를 만난 게 네. 이탈리아의 정말 안 좋은 상성인 팀을 만났다. 네네. 네. 자, 유로 우승팀이고 네. 바로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 팀이 이탈리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가 끝난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6경기 1승 4무 1패인데 자, 1승 4무 1패. 네. 이게 무승부가 4번입니다. 득점이 안 나와서 이렇게 비겼는데 네. 공격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치니 감독은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런 점은 또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뭐 이제 만치니 감독도 경기 끝난 이후에 네.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정말 뭐 실망스럽다. 네네. 우리 요 좋은 팀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한 게 정말 실망스럽다 했는데 이 만치니 감독이 이 유로 우승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유로 우승을 시킬 때도 이탈리아는 공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래서 막 그때 이탈리아가 30 몇 경기 연속 무패 막 이러면서 기록을 막 썼어요. 네. 근데 그 기록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공격력은 좀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로를 우승할 때도 네. 토너먼트 16강, 8강, 4강 결승이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16강 그리고 4강 결승전이 90분에 끝난 경기가 없습니다. 다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 득점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로가 끝난 이후에도 네. 이 공격력 문제가 고쳐지질 않으니까 이 월드컵 예선만 딱 놓고 보면 이 마케도니아 전까지 6경기에서 1승 4무 1패. 근데 만난 팀들이 강팀도 아니에요. 네네. 그냥 뭐 스위스 자신들보다 무조건 좀 아래에 있는 팀들. 하나 낮은 팀들과 붙었는데도 1승 4무 1패.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공격력에. 근데 네. 만치니 감독이 그렇게 변화를 많이 안 줬고 그리고 오늘 북마케도니아 전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똑같이 나왔던 게 뭐냐? 일단 3톱이 똑같았어요. 근데 오늘 3톱이 사실은 키에사가 이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네네. 아웃이 된 상황이라서 키에사라는 그 에이스 선수가 없었지만 키에사가 보통 없을 때는 베라르디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베라르디 중앙에 임모빌레 왼쪽에 인시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선수가 최근에 임모빌레는 6경기 인시녜는 8경기 무득점 국대 경기만 놓고 보면 그리고 베라르디는 12경기에서 한 골. 야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지금 이 이탈리아라는 팀은 득점력에 아주 문제가 많은 팀이에요. 네네. 그런데 누가 봐도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우리가 전력도 당연히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네.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게 예상되었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 감독 전술의 실패가 좀 명확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이 만치니 감독이 답답한 점이 뭐였냐면 이 이탈리아의 공격 문제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네. 그 유로 때 스피나졸라 왼쪽 윙백인 스피나졸라가 이탈리아 공격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윙백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냐면 인시녜가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시녜는 그냥 측면 공격 안 하고 중앙으로 막 들어오고 대신에 스피나졸라가 측면 공격을 엄청나게 주도하면서 이탈리아가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풀어나갔어요. 네. 근데 스피나졸라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선수를 대체하거나 그렇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면 다른 전술을 썼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자리 똑같은 역할에 왜 그랬을까? 에메르송을 썼어요. 네. 근데 에메르송은 유로 때도 스피나졸라의 역할을 메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키에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키에사와 달리 이 베라르디가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 베라르디는 또 측면으로 안 나가고 중앙으로 들어와요. 네네. 근데 이 이탈리아의 오른쪽 이 측면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오른쪽 풀백은 왼쪽 풀백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공격적으로. 네. 그 대신에 수비 밸런스 맞추려고 오른쪽 풀백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3백 만들어요. 네네네. 한쪽이 올라가면 이제 한쪽이 메꿔주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측면 공격을 다 해야 되는데 이 키에사가 없을 때 베라르디가 나오면 베라르디는 또 측면 공격을 못하는 선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스피나졸라와 키에사가 없을 때 에메르송과 베라르디가 나오면 네. 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만치니 감독도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갔다. 왠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그대로 가고 오늘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상대팀도 본인이 이탈리아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걸어 잠그려고 할 테고 네.
그러면 이탈리아 약점이 노출될 텐데 네. 만치니 감독은 그냥 그대로 나갔다. 변화가 그냥 없이 계속 이렇게 플랜 A만 그냥 고집하고 네네. 플랜 A가 잘 돌아갈 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어요. 유로 우승하고 뭐 그 전까지 뭐 30몇 경기 무패 행진 막 달리면서 신기록 세우고 막 이러면서 좋았던 기간이 있는데 플랜 A밖에 모르는 감독의 단점이 이거죠. 아 그렇죠. 팀에 뭔가 부상이 생겼을 때 뭔가 공백이 생겼을 때 요거를 못 메꾸는 거죠.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플랜 B라는 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북마케도니아 전도 똑같았다. 네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탈리아가 떨어지는 아예 월드컵 자체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됐고 네. 이게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최근에 이 유럽 플레이오프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강팀들이 플레이오프로 좀 떨어지면 1등을 못해서 2등을 하게 되면 이 랭킹이 낮은 팀과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2번이었어요. 홈앤드어웨이. 네네. 그래서 혹시나 한 경기를 좀 미끄러지더라도 망쳐도 한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강팀들은 두 번째 경기에서 그냥 또 압살해버리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토너먼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단판 토너먼트 심지어. 야. 그래서 이게 악재가 겹치고 하면서 결국에는 떨어지는 결과까지 왔다. 네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월드컵 2006년 이후에 우승한 이후에 너무 성적이 안 좋고 유로 우승 이후에 월드컵 탈락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보시면 2010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14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지금 18, 22는 월드컵 본선에 아예 진출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탈락하고 실패한 경기들을 보면 저 2022년 때는 이 북마케도니아였죠. 2018년 때는 스웨덴이었습니다. 비슷해요. 네네. 그냥 수비 내리고 걸어 잠그는 팀들 공격해봐라 이랬고 2014년에도 마찬가지고 2010년에도 마찬가지고 저 2010년 2014년 했을 때 만났던 팀들이 뭐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뭐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이런 팀들인데 다 한 번도 못 이겼고. 이게 문제가 있네. 저 두 대회에서 한 번 이긴 게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이겼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상성이 딱 나오는 거죠. 우리랑 비슷한 팀하고 할 때는 너네 공격해 우리 역습할게. 이게 됐는데 우리보다 낮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이거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토트넘 같은데?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토트넘이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무튼 이탈리아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굴욕적이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보니까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쓰더라고요. 뭐 월드컵 뭐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런 제목도 달렸고 지옥으로라는 문구를 달는 그런 언론사도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과 결승전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본선 진출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포르투갈도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났을 때 좀 까다로운 팀이고 사실은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이탈리아가 안 나온 게 상성상 또 좋아요. 왜냐 이탈리아가 포르투갈처럼 라인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려는 또 팀이 강하지 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포르투갈은 문제가 뭐냐 우리랑 비슷한 팀하고 했을 때 우리가 공격 뭐 베르나르도 실바 뭐 레앙 호날두 뭐 게데스 뭐 정말 화려한 공격진이 있어서 공격은 하는데 뒤에 수비가 불안해요. 그래서 페페가 아직도 주전이에요. 근데 페페가 이번에는 뒷방 문제가 있네. 부상 때문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수비 라인에 불안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탈리아보다는 북마케도니아를 만났으니 더 편하겠죠. 편하게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이제 경기 끝나고 결과 보면서 다행이다. 우리 그렇겠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충격적인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